지난달 리츠투게더 TV에 올라온 영상 합본입니다. 시장이 증명한 적중률, 바로 확인하시죠. 이번 달도 매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정말 오랜만에 시장이 뜨겁네요. 특히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드디어 빛을 보네요. 근데 꼭 이럴 때 더 고민되잖아요.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슬슬 팔아야 하나?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장이 진짜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1억 7,098만 1,000원. 이게 바로 원화 기준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입니다. 사실 달러로는 아직 정고점을 못 넘었는데 원화가 약세다 보니 우리에겐 먼저 새로운 역사가 쓰인 거죠. 이게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일지 오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 거고요. 또 이 상승세를 밀어올리는 긍정적인 요인들은 뭔지,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없는지도 짚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현명한 투자 전략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정말 갑자기 왜 이렇게 다들 다시 암호화폐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시장이 너무 뜨거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재미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억토버 현상 때문입니다. 이게 약간 징크스 같은 건데요.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역사적으로 10월의 비트코인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평균 상승률이 무려 27%에 달했거든요. 이런 기대감이 일단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네, 억토버 같은 계절적 요인 거 재밌지만 이것만 믿고 투자할 순 없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이 상승을 이끄는 진짜 힘이 뭔지거든요. 핵심 동력이 뭘까요? 네, 지금 강세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ETF를 통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기관들의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둘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시장에 돈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 마지막으로는 스톡트 플로우 모델처럼 기술적으로도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좀 더 쉽게 풀어보죠. 먼저 경제 전체의 분위기를 보죠. 이 차트를 보시면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10월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확률이 97.8%죠.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에 돈을 묶여두기보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곳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밀어올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스톡 투 플로우라는 모델을 지목해야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 희소성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 명품 한정판 가방이 비싼 거랑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총량이 정해져 있고 새로 채굴되는 양은 점점 줄어들도록 설계됐거든요. 그래서 희소성이 높은 금에 비유해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이 모델을 근거로 많은 전문가들이 엄청난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만든 플랜비는 최대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원이 넘는 가격까지 보고 있고요. 다른 전문가들도 각자 다른 분석 모델을 쓰지만 공통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예측하고 있죠. 중요한 건 다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와,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플랜 B라는 분이 한 말인데 비트코인은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것에 반대하는 베팅이다. 요즘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잖아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상승장은 예전이랑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진짜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더 이상 개인들만의 시장이 아니죠. 이 숫자, 2320.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를 5억 원 이상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숫자가 1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투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3억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딱 한 달 동안 비트마인이라는 암호화폐 관련 주식 하나를 사들인 돈입니다. 이건 이제 암호화폐가 주류 투자 시장으로 완전히 편입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와, 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오히려 좀 불안해지는데요. 세상에 무조건 좋은 투자는 없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리스크를 아는 게 수익보다 훨씬 중요하죠. 지금 시장은 ETF로 돈이 몰리고 사상 최고가를 찍고 업토보다 못다해서 들뜬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고평가 논란, 또 연준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살벌한 변동성이라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리스크까지 들으니까 이제 좀 균형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코인이 진짜 많잖아요. 그냥 안전하게 비트코인 하나만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대박을 노리고 다른 알트코인에도 눈을 돌려봐야 할까요? 시장의 베테랑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가 한 말처럼 비트코인이 왕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른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죠. 비트코인만이 진짜 가치를 지녔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알트코인들의 잠재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주요 알트코인마다 기대와 우려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더리움은 ETF 기대감이 크지만 중앙화 논란이 있고, 솔라나는 ETF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기술적인 위험이 있죠. 리플은 팬덤이 강력하지만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양날의 검 같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어떤 코인을 골라야 할지 더 모르겠어요. 그럼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저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어떤 코인이 오를지 맞추라고 애쓰기보다 시장 전체가 커질 때 돈을 버는 거래소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얼만지 꼭 먼저 정하고 시작하세요.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넷째, 시장은 비이성적일 때가 많습니다. 거대한 흐름에 맞서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DOIOR, 즉 스스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사는 투자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지금 금융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이 변화의 파도를 현명하게 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암호화폐 계좌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 심장이 쿵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시장 전체가 정말 갑작스럽고 또 무섭게 폭락했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저희가 이 갑작스러운 하락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시장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무려 16%나 폭락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급락은 정말 시장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죠. 지난 한 달 동안 쌓아올렸던 상승분을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전부 반납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미친 즉각적인 타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려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당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을 빌려서 더 큰 규모로 투자했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포지션이 막대한 손실과 함께 강제로 정리됐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이 롱 포지션,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거라고 베팅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시장이 정말 무자비한 속도로 이들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여버린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시장의 대지진은 왜 일어난 걸까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었을까요? 아니면 암호화폐 자체에 무슨 근본적인 결함이라도 생긴 걸까요? 사실 그 답은요, 블록체인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정치판에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무슨 해킹이나 시스템 버그 아니면 암호화폐 내부의 스캔들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에요. 바로 급격히 격화된 무역전쟁이 그 불씨였죠. 그것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요. 자, 그럼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속도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작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맞받아쳤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린 건 바로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100%라는 구체적인 숫자와 11월 1일이라는 명확한 데드라인을 못 박은 그 위협이 정말 도화선을 불을 붙여버린 거죠. 바로 이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00% 관세라니요. 이건 세계 무역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죠. 시장은 이걸 단순한 협상용 카드로 본 게 아니라 전면적인 경제전쟁 선포로 받아들였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또 아주 혹독했습니다. 이번 폭락은 암호화폐 시장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위험자산 회피, 즉 리스크 오프 현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의 공포가 확산될 때 투자자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은 뭐든지 다 팔아치우는 걸 말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주식, 그리고 당연히 암호화폐까지 모두 포함됐죠.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가 30% 넘게 급등한 걸 보면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 패닉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락의 방아쇠가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왜 하락이 이토록 가팔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열된 시장에 거품을 걷어내는 건강한 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뭔가 더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이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나뉩니다. 먼저 건강한 리셋이었다고 보는 쪽이 있어요. 이들은 하락의 원인이 지정학적 뉴스라는 우리가 아는 악재였기 때문에 오히려 정체 모를 공포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또 과도한 레버리지를 청산하는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고 위기를 조성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건 트럼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보죠. 반면에 더 냉소적인 시장 조작 이론도 있습니다. 이쪽은 관세 뉴스는 그냥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해요. 하락의 최고조에 달했을 때 거래소들이 동시에 접속장애를 일으킨 점을 지적하면서 이건 트레이더를 가두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고요? 이런 대규모 청산이 일어날 때 거래소들은 수수료나 혼란 속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거든요. 암호화폐 베테랑인 C잘의 이 말은 시장 조작설을 믿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런 급락 사태가 특히 거래소 점검을 동반하는 경우가 본격적인 상승장을 앞두고 너무 자주 일어난다며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런 폭락을 겪고 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변한 게 있을까요? 암호화폐의 상승에 대한 믿음이 이제 깨져버린 걸까요? 영향력 있는 분석가인 아서이즈는 이제 기존의 모델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시장이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주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대신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중앙은행들이 돈을 얼마나 찍어내서 세계 경제에 풀어놓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패닉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상승 요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 연준은 여전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건 시장에 돈이 더 풀린다는 의미죠. 달러 가치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의 매력이 더 커지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거대 기관들은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장기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근본적인 기둥들이고 이 기둥들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목표 가격들을 좀 보세요. 아서 헤이즈는 글로벌 유동성에 근거해서 비트코인을 25만에서 50만 달러로 보고 있고요. 플랜 B의 모델은 훨씬 더 높은 가격을 가리키고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의 차트 분석도 비슷한 범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장기 강세론자들의 확신은 여전히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우리만의 대응 전략, 플레이북을 한번 만들어 보죠. 간단한 4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첫째, 원인을 파악하세요.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기술의 실패가 아닌 외부의 지정학적 충격이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투자 논리를 재점검해 보세요. 이 무역전쟁 뉴스가 내가 이 자산에 투자하기로 맘먹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바꿨나요? 셋째, 리스크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폭락은 과도한 레버리지가 왜 위험한지를 보여준 최고의 사례였죠. 마지막으로 침착하게 자신의 선택지를 고려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패닉에 빠져 팔 때가 아니라 끈기 있게 보유하거나 전략적으로 추가 매수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전략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의 소음과 기술의 장기적인 펀더멘털 신호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이런 격렬한 움직임은 종종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을 벌주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태의 원인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약간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언제나 아는 공포보다 훨씬 더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기존 금융 시스템이 더 불안해 보이는 세상에서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가 그저 패닉 상황에서 팔아치워야 할 또 하나의 위험 자산임을 증명한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특정 정부의 적대적인 행동에서 자유로운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더욱더 공고히 한 걸까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지난 주말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면서 정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시죠? 파랗게 변한 계절을 보면서 이걸 던져야 하나, 버텨야 하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인가? 정말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폭락 정말 그냥 위기일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번 하락 뒤에 아주 큰 기회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이유를 데이터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 증발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든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한마디에 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빠졌고요. 쉽게 말해서 빚내서 투자했던 물량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어요.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가격을 끌어내린 거죠. 결국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방아쇠를 당긴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봐야겠네요. 시장에 받은 충격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희망은 없는지, 또 조심해야 할 건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상처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아찔한 숫자들입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순식간에 10만 4천 달러까지 주저앉았고요.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보시다시피 13%, 15% 이상 빠지면서 타격이 더 컸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전체에 폭탄이 떨어진 거죠. 아마 이 구간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으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속이 쓰리네요. 다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 기회가 숨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어떤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건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 진짜 큰 손, 즉 기관들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이 ETF로 32억 달러가 들어왔고 놀라운 건 이더리움 ETF인데요. 무려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돈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기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 보이시죠? 올해 전 세계에 출시된 모든 ETF 중에서 15등을 차지할 정도로 그야말로 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건 그냥 단기 반등을 노리는 돈이 아닙니다.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큰 흐름을 봐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명 인사인 아서 헤이즈가 이런 말을 했죠. 양적 긴축은 끝났다. 트럭 몰고 와서 싹 다 사들여라 고요. 양적 긴축,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중앙은행이 시장에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던 시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다시 돈이 풀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기초 체력도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해시레이트라는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더 중요한 건 고래라고 불리는 큰손 투자자들이 이번 하락을 기회로 삼아서 작정하고 비트코인에 쓸어담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냥 싸니까 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전략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진짜 고래들은 우리랑 생각이 완전히 다르네요.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요즘 이더리움 얘기가 정말 많던데 이것도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더리움은 후사카라는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의 꽉 막힌 2차선 도로를 갑자기 16차선 고속도로로 뻥 뚫어주는 것과 같아요. 데이터 처리 용량이 8배나 늘어나니까 속도는 빨라지고 통행료는 확 싸지는 거죠. 기관들이 괜히 이더리움 ETF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 즉 도미넌스가 슬슬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을 넘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 연말에 본격적인 알트코인 파티가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막 설레는데요? 기관도 들어오고 기술도 발전하고 그럼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오히려 좀 불안한데요? 세상에 좋은 점만 있는 투자는 없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위험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제부터는 찬물을 좀 끼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과연 이번에도 통할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4년마다 오는 반감기라는 이벤트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어요. 이게 바로 4년 주기설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반감기의 영향력보다 블랙록 같은 기관들의 움직임이나 미국의 금리 정책 같은 훨씬 더 큰 힘들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죠. 옛날 지도만 믿고 운전하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구체적인 위험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 폭락을 일으킨 미중 무역 전쟁 같은 정치적 리스크가 또 터질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코인 ETF 승인이 계속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아직도 시장에 빚내서 투자한 물량이 많아서 작은 충격에도 저번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사태가 언제든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변수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근데 요즘 페이퍼 비트코인이라는 말도 자주 들리던데 이건 또 뭔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장의 규칙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 실물 비트코인 없이 가격만 따라가는 ETF 같은 금융 상품들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블록체인 데이터만 들여다봐서는 시장의 큰 그림을 놓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분석의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그렇군요. 시장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좋은 점도 많고 위험한 점도 많고 머릿속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좀 간단하게 길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다른 시장 분석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 전망부터 한번 보시죠. 단기적으로는 계속 흔들리겠지만 연말까지는 대체로 회복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13만 달러, 이더리움은 기관 자금 덕분에 5천 달러 이상을 보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 4가지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시라는 겁니다. 첫째, 지금 세상에 돈이 풀리는 시기인지 마르는 시기인지 큰 흐름을 보세요. 둘째,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건강한지 데이터를 확인하시고요. 셋째, 큰 손들, 즉 기관의 돈은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나는 과연 얼마까지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겁니다. 와, 정말 명쾌합니다. 결국 누가 얼마까지 간다더라 하는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나만의 기준, 나만의 생각하는 틀을 만드는 게 핵심이군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안개가 싹 걷히는 기분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개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기관이라는 거대한 선수들은 이미 경기장에 들어와 다음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관들은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올 거대한 변화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정신없는 롤러코스터장이었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 보면서 어떤 분들은 환호성을 지르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찔한 하락에 밤잠 설치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이 엄청난 변동성을 견뎌내고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진짜 상승장으로 가는 길목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의 함정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수익 실현의 기쁨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음고생이 좀 심하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2가지 감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을 위한 명확한 지도가 되어 드릴 겁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힘,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이 지금 열광하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좋은 소식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핀 걸까요? 사실 핵심은 딱 하나로 모아져요. 바로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드디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사들이 암호화폐를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진짜 자산으로 인정하고 자기들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요, 시장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세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JP모건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선언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는 아예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고 있죠. 심지어 모건 스탠리는 자기 고객들한테 포트폴리오의 4% 정도는 암호화폐에 넣으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추천까지 했어요. 이건 월스트리트가 사실상 초록불을 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저명한 분석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도 연말까지 암호화폐 랠리가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은 이미 지난 10월에 있었던 대규모 청산 사태 같은
큰 충격을 충분히 소화했고 이제는 다시 위로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낙관론이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런 큰 이야기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다른 코인들, 예를 들어 최근에 아주 뜨거웠던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들은 상황이 어떤가요? 거기도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특히 솔라나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상승세에 불을 지핀 건 바로 솔라나 결제카드 출시를 암시하는 짧은 티저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 하나에 커뮤니티가 완전히 들썩이면서 와, 솔라나가 진짜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폭발했고 그게 그대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스스로의 힘을 증명해낸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보면 비트코인하고 솔라나가 나란히 3.5%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이 오른 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큰 손들의 투자 기대감이라는 거시적인 이유로 올랐다면 솔라나는 방금 말씀드린 자체적인 호재, 즉 생태계의 힘이라는 미시적인 이유로 오른 거죠. 시장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XRP, 그러니까 리플도 빼놓을 수 없죠. 정말 오랫동안 발목을 잡던 그 지긋지긋한 소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걷혔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슬슬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이 차트가 현재 시장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놀랍게도요, 한 주 동안 비트코인 관련 상품에서는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XRP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건 기관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의 잠재력에 본격적으로 베팅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은 중기 목표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비트코인이 18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자,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오히려 좀 불안해지죠. 세상에 장점만 있는 투자는 없으니까요. 이제 찬물을 좀 끼얹어 보겠습니다. 이 화려한 상승론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쩌면 더 중요한 위험 요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상승장에 취해서 무시하기 쉽지만 시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 160억 달러,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지난 10월 단 한 주 동안 시장에서 강제로 청산당한 레버리지, 즉 비투 금액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이런 대규모 강제 매도가 연쇄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하락세를 폭포수처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신호가 얼마나 엇갈리는지는 이 ETF 자금 흐름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ETF에서 무려 12억 달러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어요. 이건 분명한 위험 신호죠.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ETF로 수억 달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단기 상승에 대해 차익 실현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유망해 보이는 다른 프로젝트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복합적인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만 보면 안 됩니다. 외부 환경도 항상 봐야 하죠. 예를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위험 자산인 코인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지죠. 무엇보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에 따라 시장의 돈줄이 마르거나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거대한 황소가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곰이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셨거나 방향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 접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박이나 한탕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 사지 마세요. 내가 뭘 사는지 최소한 직접 알아보고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 돈은 전부 잃어도 내 인생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금액만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언제 사고 언제 팔지 나만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도 큰 실패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에 대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걸 정말 두려워하시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큰 상승장에는 항상 이런 무서운 조정이 따라왔습니다. 닷컴 버블 때 나스닥 지수가 400%나 오르는 동안 10%가 넘는 조정이 10번도 넘게 있었어요. 어쩌면 이 무서운 변동성은 버그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시장의 두 얼굴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2년 후인 2026년, 과연 우리는 암호화폐를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아니면 그저 한때 스쳐 지나간 유행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시장이,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보여주겠죠.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